자,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전문가 송관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미중 간의 분쟁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고 이게 환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주로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간의 분쟁이 과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측에서 성공을 날렸죠. 자, 코로나 사태 너희가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서 이렇게 팬데믹 현상까지 발생을 했고, 또 제대로 뭐 숫자도 축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지 않냐. 내가 재선하는데 중국의 피해가 너무나 크게 작용해.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보복을 해야 되겠어. 지금 이런 주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이 조 바이든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일부 매체에 보면 훨씬 더 바이든이 좀 더 우월한 그런 고지를 지금 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만회하려면 중국 때리기에 나서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중국 때리기에 나서서 그래도 좀 뭐랄까 관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했던 측면이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재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재선을 하려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 저금리 기조가 이루어져야죠. 둘째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뭔가 전시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리품이 있어야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자, 주식시장이 안 좋은 흐름이 나오려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좋게 나오려면 또 이로 인해서 뭔가 주식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죠. 지금 근데 저금리 기조죠. 저금리 기조가 왜 좋냐면 일단 첫째로 러스트 벨트나 팟벨트 지역에 집권층이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금리 올라가게 되면 이자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농기계들 빚내서 샀는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득불하게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금리는 낮아졌어요. 그럼 그 하나는 달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은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만회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전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1차로는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2차로 과연 잘 진행이 될까? 분명히 이 조항에 보면 합의문 서명한 조항에 보면, 자,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죠. 중국은 분명히 이런 부분을 걸고 넘어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저건 악소조항이다. 만약에 저것을 중국이 들고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다,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한에서 발생한 거 조사해봐라 했더니 이 천재지변 요소는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그런 것도 아니다,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을 부각을 시킬 거란 이야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럴 일이 아니다 해서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WHO에 자꾸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야, 게브리에세스, 당신 우리가 막 돈 많이 대줘서 당신 당선됐지 않냐? 그러니 좀 역할을 좀 해봐 하면은 당연히 WHO에서는 미국이 돈줄 끊는다고 하는데 기분도 나쁘니까 미국 편에 안 드는 거죠. 이거 했더니 봤더니 이게 자연 발생적인 거네, 중국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또 프랑스에 돈 준 정치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사도 돈 대주고 하면서 야, 좀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봐, 그럼 근거를 좀 마련해봐 하면은 당연히 중국보다 먼저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가 발생됐다면 중국은 면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닥터 이부, 정확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프랑스보다도 4일 전에, 아니, 중국보다도 4일 전에 프랑스에서 이게 발생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 쪽으로 어떻게든 서로 몰아가기 위해서 자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트럼프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좀 호전적인 트럼프가 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조사해보니 100% 너희가 맞아 해서 좀 강하게 중국 쪽이 책임을 물으려고 할 것이고, 자, 이로 인해서 가장 먼저 대두가 되는 게 무역협상이라는 거죠. 자, 무역협상, 너희 지금 사는가 안 사는가 볼 거야. 너희 지금,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안 살려고 하지. 만약에 안 사면, 이건, 우리가 1단계 합의는, 무시하고, 지난번에 유예했던 관세 부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2,500달러를 한꺼번에 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산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일부를 사고 또 일부는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래서 1단계 무효하면서 유예했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오히려 또 관세를 더 부과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이랬을 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시진핑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 내에서 상당히 좀 입지가 안 좋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주 당이 3개가 있어요. 샹하이방 공청당, 그 다음에 태자당. 그런데 이 샹하이방 쪽에서 자꾸 시진핑이 능력이 없다고 자꾸 막 흔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시진핑이가 최근에, 좀 그런 샹하이방 계열들을 다 체포하기도 하고 또 고위직에서 낙마를 시키죠. 자, 그런 움직임도 나올 뿐더러 집권당 태자당 내에서도 시진핑이 능력이 없다 해서 지금 시진핑을 빼고 원로 회의를 해서 시진핑의 거취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거 아닌데 우리나라 치면 카카오톡 있죠. 이런 위챗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진핑의 입지는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럼 시진핑이 좋지가 않다면 시진핑은 내부 결속을 좀 더 강하기 위해서 좀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자, 맞불을 놓게 되면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두입니다. 그래서 대두는 원래 중국이 원조였어요. 그런데 중국의 뛰어난 그런 대두 기술을 어쨌든 중국이 상당히 좀 대두 시장을 크게 차지를 했었고 질도 좋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의 농업업체 있죠. 몬산토가 공략을 못하는 게 쟤네들 대두예요. 상당히 대두가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쟤네들 대두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쟤네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품질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연구를 거듭한 그때 이제 중국으로 날아가서 야, 우리 같이 한번, MOU도 체결해보고, 또 같이 한번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접근했더니, 중국에서 땡큐 하면서, 여러 가지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했고, 또 간다고, 야, 너희 동자전 좀 몇 개 좀 줘볼 수 있어? 했더니, 한 바가지 주라고 했더니 2바가지, 3바가지 주면서, 바리바리 싸주면서, 보냈던 거죠. 자, 이렇게 금유한양했던 몬산토 직원들이 분석을 거듭한 결과, 야, 중국의 대두 종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얘네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이걸 특허 등록을 해버린 거죠. 중국은 아예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특허 등록을 하고 지적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 거야. 너희 거 아니야. 했더니 중국은 처음에는 강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러다가 정부가 나서서 이제 몬산토가 나섰고 정부가 나서서 이제 관세를 로얄티를 요구하게 되면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두의 그런 글로벌 패권을 뺏기면서 이제는 미국한테 오히려 이제 대두를 사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자존심이 있는 시진핑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맞불을 놓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안 사! 하게 되겠죠. 안 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른 브라질이나 기타 국가에서 사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은 대두가 남아돌겠죠. 자, 남아돌면 당연히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가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산 대두를 사와야 되는데 사올 수 있는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기업이 어디냐? 바로 셴표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우성사료나 이렇게 사료 기업들. 자, 대두 사서 그걸 사료로 만드는데 썼는데 이전에는 가격이 좀 높아졌는데 지금 많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샘표나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틀 동안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접근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눌림목을 준다면, 세게 눌림목을 주면 저가 매수들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사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괜찮죠. 그러나 사료 관련주들이 뭐 2,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눌림목을 주면 관심을 가져봐도 됩니다. 또 하나 측면은 이제 그 히토류 관련주인데, 자, 전 세계 히토류는 중국에서 90% 이상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가 여러 가지 산업의 고루 쓰이죠. 특히 전자제품에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판매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체재들이 강한 움직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기타 티플렉스 뭐 여러 종목들이 관련 수혜주로 묶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종목 또한 역시 이틀 전에 올라가 버렸죠. 그 전에 샀다면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좀 관심을 좀 끄고 눌림목을 주면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도 좋지만 오히려 화장품 관련주들 쪽으로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당장은 뭐 피해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양방으로 고생을 하는 거죠. 중국에도 수출하고 미국에도 수출하는데 양쪽 다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타격이 좀 큽니다.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피해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오히려 화장품 관련주들이 피해주라고 치부가 되지만, 오히려 이제 양해가 진행이 되게 되면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뭐 소비 부양책도 펴면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럼 오히려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버렸던 뭐 히토류 관련주나 아니면 뭐 대두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전개가 되면 달러 강세나 아니면 이 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 금 관련이나 뭐 달러 강세 관련해서 ETF나 뭐 이런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